뭐죠? 따, 배, 강사, 이성유잖아요. 따비쿠. 따라하며 배우는 쿠버넌트스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실습을 진행해 볼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한쪽에다가 띄워놓고 다른 쪽 창에서 커맨드를 실행해 보시면 돼요. 제 영상을 보면서 한 개 영상 보고 잠시 멈춤 해놓고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하면서 배우는 쿠버넌트스. 자, 우리는 이제 쉘로 접속을 해서 볼 거예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실습을 볼 거냐면 큐브시티의 명령어 사용 방법을 우리는 알아볼 겁니다. 저는 뭘로 볼 거냐면 넥스쉘을 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큐브CTL 명령어에 대한 이그젬플들을 좀 볼 텐데요. 자, 제일 먼저 볼 커맨드 뭡니까? 큐브CTL 커맨드 뒤에다가 이거부터 여러분 한번 실행해 보세요. API 탭키 쓰면 뭐가 된다고요? 자동으로 완성된다고요? R2까지만 입력하고 탭키. 그러면 큐브시티의 API 리소스 확장자 리소스즈까지 썼습니다. 뭘 보고 싶냐면 큐브시티엘 명령을 쓸 때 뭔가 API 오브젝트들, API 리소스들에 대해서 약어를 쓸 수가 있어요. 약어. 자, 한번 볼까요? 엔터를. 자, 그 약어 정보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보십시오. 자, 쿠버넌트스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종류의 뭐가 있어요?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들이 있고요. 그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커맨드 오브젝트 이름이 이렇게 컴포넌트 스테이터스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다 타이핑해요. 짧게 줄여서 뭐만 쓰면 된대요. CS만 또는 config map 대신에 cm만. 저기 아래 볼게요. 노드스 대신에 no만 또는 노드. 카인드가 노드예요. 자, 노드에 대해서 no만 또는 노드스 이렇게 약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어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외우자고요? 외우지 말자고요. 외우지 않고 그냥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요. 저희 탭키 쓰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약어를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큐브CTL get 파드스 해서 파드스를 다 써도 되고 파드까지만 써도 되고 pu만 써도 돼요. 이렇게 약어를 지원해 주는데 저는 잘 안 쓰는 편입니다. 물론 선호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대신에 뭘 써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좋아해서 탭키를 항상 사용하는 편이죠. 타이핑할 때도 pu까지만 쓰지 않고 파드스까지 나열해서 쓰는 편이에요. 뭔가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만의 이렇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약어를 쓰든 풀네임을 다 쓰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라는 걸 확인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이그젬플은 이겁니다. 헬프. 커맨드들을 큐브CTL 다음에 명령어를 어떻게 씁니까? 어떤 종류의 명령어가 있죠? 언제든지 도움말 볼 수 있어요. 리눅스 커맨드의 특징이기도 해요. 큐브CTL 뒤에다가 help 써주면 어떤 명령어들인지 도움말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도움말이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들만 빼고요.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타단하고 눌렀더니 와우, 이걸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 거야? 네, 다 배우면 좋겠죠. 근데 하면서 쿠버넌트스 배워가면서 차츰차츰 하나씩 더 많이 배워봅시다. 크리에이트도 있고 뭔가 익스포즈도 있고 런도 있고 뭐 할 때 쓰는 거래요? 이런 건 베이직 커맨드야 라고 나옵니다. 자, 또 인터미디어트 베이직 커맨드는 이런 게 있어. 디플로이 커맨드는 이런 게 있어 라고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큐브CTL 명령 뒤에는 이런 커맨드들을 쓸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나는 큐브CTL 다음에 로그스라는 명령을 쓰고 싶은데 로그스는 그냥 쓰면 되는 건가? 어떻게 쓰는 거지? 큐브CTL 로그스 뒤에다가 헬프 해보세요. 로그스에 대한 사용법을 배우고 싶으면 그 뒤에 헬프. 명령어 차이점 아시겠죠? 큐브CTL 명령 자체를 배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여기에다 헬프. 로그스라는 명령어 도움을 보고 싶을 때는 여기 뒤에다가 헬프 하시면 로그스 명령어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오잖아요. 요렇게 제가 어디 갔나요? 요렇게 명령 실행했죠? 여러분 보이시죠?
그랬더니 로그스라는 명령이 뭐다? 컨테이너의 로그를 프린트, 출력해주는 명령이다라고 설명까지 넣어주고 있고요. 우와, 너무 좋아. 이그젬플대로 보여줍니다. 엔진엑스라고 하는 파드 엔진엑스에서 만들어진 로그를 보고 싶으면 뭐해라? 로그 스냅샷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실행하면 된다. 네, 각각의 명령어 사용법까지 알려주면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리고 추가 옵션들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런 거 뭐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건 아니죠. 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그때 필요할 때 여러분이 정보를 얻으시면 돼요. 원래 뭔가가 궁금할 때 도움말을 봐야지 얻어내는 거죠. 네, 뭔가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도움말 가지고 공부하는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움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내용들 중에 뭘 해봅시다. 네, 명령어들 여러 가지 살펴볼 텐데 따라하면서 해봅시다. 노드 정보들을 볼 거예요. 우리는 시스템의 노드가 몇 개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시스템은 제가 직접 설치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노드가 몇 개? 2개 있습니다. 그럼 설치를 저는 아직 못했어요 하시는 분은 뭘 쓸 수 있다고요? 카타코다 또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쓸 수 있다고요. 거기서도 똑같이 명령 실행 가능해요. 그러니 어떻게? kubectl. 자, 정보 보여줘 하는 건 뭐였다고요? get. 안 외워도 된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쓰세요. get. 정보 보고 싶어. 뭐를? 노드 정보 보고 싶어. 노드스. 탭까지 쓰게 되면 노드스. 자동으로 지키죠? 저 nod까지만 입력하고 탭키. 노드스. n어만 입력하고 탭키. 노드스. 이렇게 됩니다. 자, kubectl get 노드스. 노드 정보 보여줄래? 엔터 눌렀더니 우리 시스템에는 마스터 시스템과 워커 노드 2대가 있네요. 설치된 건 1.19 쿠버넌트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5 와이드라고 입력하고 실행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요게 플래그. 더 자세하게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렇구나. 네. 자, kubectl 명령 다음에 노드1을 정말 아주 자세하게 정보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describe. 노드 누구 보고 싶으세요? 저는 마스터 시스템 보고 싶습니다. master.example.com 탭키 눌렀습니다. 여러분, example.com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kubectl 노드 마스터 example을 아주 자세하게 나열해줘, 상태를 자세히 보여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를 타단 눌렀더니 뭐가 나왔나 보십시오. 그 노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은 뭐다? masterexample.com이고, 그리고 그 시스템은 언제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 그 다음 아래로 조금 더 내려보면요, 그의 IP는 마스터는 10.100.0.104번 IP를 가지고 있고, CPU는 2코어에 메모리는 이만큼의 메모리 용량들을 가지고 있고, 그 노드에서 최대 만들어낼 수 있는 파드는 몇 개다? 110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정보들, 그러한 자세한 정보들을 쭉 표시해 줍니다. 여기에는 쿠버넌티스가 이런 게 설치되어 있고, 운영체제는 리눅스고, 우분투 20년 04월달 버전 롱텀 서포트가 설치되어 있고, 그쵸? 자, 보십시오. 처음에 get 했을 때 그냥 봤던 내용보다 -5 와이드 했을 때 보여주는 내용, 그리고 describe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명령어 사용하는 거예요. 노드 정보 보고 싶을 때. 자, 여기 딱 보니까 뭐예요? kubectl, 커맨드, 그 다음에 오브젝트 타입, 오브젝트 종류, 그리고 이름, 그리고 그 뒤에 추가로 뭔가 옵션을 쓰고 싶다면 더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필요하다면. 자, 그렇게 커맨드 사용해 주는 거예요. 번째로 파드에 대해서 봅시다. 뭐냐면 간단하게 웹서버 컨테이너를 하나 실행해서 그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거, 그리고 컨테이너 실행된 결과를 보는 거,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 있는 웹서버 웹페이지를 변경해 보는 거, 그리고 외부 접속도 해보고, 그리고 삭제도 해보고 등등의 커맨드들을 하나의 그냥 스토리를 가지고 커맨드 사용법을 봅시다. 자, 커맨드 사용법 먼저 컨테이너 하나 실행해 볼게요. 아직은 우리가 컨테이너 파드가 뭔지 서비스가 뭔지 뭐 이런 것들 안 배웠어요.
지금 중요한 건 kubectl 명령어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kubectl 다음에 저는 run이라는 커맨드를 실행해 볼 겁니다. run은 컨테이너 파드를 만드는 명령이에요. 갑자기 너무 어려워. 괜찮습니다. 컨테이너 파드는 5장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그때 더 자세히 보면 되니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령어 사용법을 익숙하게 보자고요. 뭔가 명령어 사용법을 우리가 총을 제대로 쓰려면 총 사용법이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조준을 하고 이런 것보다 총의 사용법에 대한 기능 이런 것들을 아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이 명령의 사용법을 우리가 먼저 알아두자라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이제 kubectl run 명령어를 썼네요. 누구를? 이름 하나 붙여봅시다. 저는 웹서버라고 이름 붙여볼게요. 누구를 실행할 거냐면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예요. 엔진엑스 버전도 써볼 겁니다. 1.14 버전으로. 네, 앞에는 콜론이에요, 여러분. 콜론 앞에 엔진엑스, 뒤에 1.14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바로 실행해도 되지만 뒤에다가 포트라고 하는 것도 써볼게요. 왜요? 웹서버라고 하는 거는요. 웹서버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80번 포트를 열어서 클라이언트 커넥션이 들어오기를 리슨, 대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포트 80을 사용해 라고 명시해 줄 거예요. 그럼 이거 안 쓰면 실행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명령의 다양한 형태를 써보려고 사용해 보는 겁니다. 자, 대시 포트. 여기서 중요한 거. 대시가 하나 있는 것도 있고 대시가 2개 있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원래 리눅스 했던 사람이니까 대시가 하나 있는 명령어를 보통 시스템 5 계열의 커맨드 옵션이라고 부르고 대시가 2개 있는 거를 BSD 계열의 명령 옵션이라고 불러요. 리눅스는 시스템 5 계열의 대시가 하나 있는 거 또는 BSD 계열의 대시가 2개 있는 거 그런 옵션들을 다 지원합니다. 쿠버넌티스에서도 어떤 거는 대시가 하나 있는 옵션도 있고 어떤 거는 대시가 2개 있는 것도 있어요. 보통 대시가 2개 있는 옵션들은 명령어를 좀 풀어서 옵션을 좀 풀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쓰죠. 단축해서 쓰는 -c라든지 -a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줄여서 쓰는 형태이고요. 대시 help 또는 대시 이미지 대시 포트 이런 식으로 옵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옵션이구나. 또 한 가지 옵션을 여러 개 쓸 수 있는 플래그를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첫 번째 플래그 또 두 번째 플래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다음 포트 80이라고 쓰고요. 엔터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파드 웹서버가 크리에이트 됐어 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참 좋죠?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라고 응답을 해주니까 잘 만들어졌구나. 근데 잘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해 봐야지 알지. 그쵸? 확인을 해봅시다. kubectl get 누구? 파드스를 보여줄래? 줄여서 PO까지만 써도 되죠? 엔터를 타단하고 눌렀더니 아직 컨테이너가 크리에이팅 중이에요. 그러면은 컨테이너가 어떻게 크리에이팅 중인지 나 궁금한데? 그럴 때 kubectl 아직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중이죠? 네, describe 파드 웹서버를 보여줘. 자세하게. 그랬더니 뭐 하고 있었어요?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해서 뭐 했나요? 다운로드 받았어요. 어디서? 도커 허브에서. 그런 다음에 컨테이너를 성공적으로 다운로드 받았고 크리에이트 했고 스타트 했네요. 지금 확인하면 러닝 중이라고 나올 겁니다. 뭐가? 엔진엑스라는 웹서버가. 다시 한번 방향키 하나 둘 올려서 kubectl get pads 해보겠습니다. 하고 엔터를 타단하고 눌렀더니 웹서버가 러닝 중이네요. 자세히 보고 싶어? 뭐 한다고요? get pads 뒤에 -o wide 라고 입력을 해주면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어디서 실행 중이에요? 노드1에서 웹서버가 실행 중입니다. 저는 워커 노드가 2개거든요. 노드1, 노드2. 근데 그 중에 어디? 노드1에서 실행 중이에요. 그렇구나. IP 어드레스 몇 번입니까? 요 웹서버의 IP 어드레스는 10.44.0.1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IP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동작되고 있네. 자세히 보는 방법은, 더 자세히 보려면 디스크라이브. 아시겠죠? 자, 그럼 저희 웹서버에 한번 접속해 봅시다. 실행 중이니까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제가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돼서 웹서버에 접속해 볼 텐데, 저는 뭘로 접속해 볼 거냐면, 리눅스에는 재미있게도 컬이라고 하는 커맨드 라인의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명령어 라인에서 쓸 수 있는, 명령어 형식으로 쓸 수 있는 웹브라우저예요. GUI 버전의 크롬이나 또는 IE처럼 멋지게 그래피컬하게 표시해 주는 건 아니지만 웹브라우저가 맞습니다. 해볼게요. 어디로 접속? 10.44.0.1번. 여러분, 아주 멋진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마우스로 요렇게 들어간 다음에 컨트롤 인서트, 쉬프트 인서트 누르면 뭐가 되죠? 카피 앤 페스트. 커맨드 라인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카피 앤 페스트. 자, 하고 엔터를 눌렀더니 뭐죠? 웰컴 투 엔진엑스라는 웹페이지가 뜹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재미가 없나요? 그러면 좀 더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하나 설치해 볼게요. 자, apt get 명령으로 apt get 업데이트라는 명령 한번 실행해 보고요. 그 다음에 apt get install 해서 이링크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이링크스가 그렇죠. sudo 명령을 제가 빼먹었죠. sudo apt get update 명령을 실행하고요. 앞에 있는 명령 ng입니다. ng. 네, apt get update 명령을 실행해 주고요. 자, 그래서 업데이트를 시킨 다음에 이링크스라는 명령을 한번 써볼 건데요. 이링크스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확인해서 설치해서 좀 더 컬 명령 외에도 여러 가지 커맨드 라인을 쓸 수 있는 웹브라우저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도 제가 리눅스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거 아니라 리눅스에 관련된 건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리눅스 관련된 강좌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자, 저 이링크스라는 명령부터 한번 실행해보죠. 혹시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링크스. 그랬더니 이링크스를 실행하려면 뭐 해야 된대요? sudo apt get install 이링크스 또는 apt install 이링크스 명령을 실행하면 된대요. 방금 전에 업데이트 했으니까 한번 이걸 컨트롤 인서트, 쉬프트 인서트, S까지 입력해서 엔터를 타단 하고 눌러주면 설치가 됩니다. 설치할 거니 yes 해주면은요, 설치가 진행이 되고, 이게 우분투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깨알 같은 팁. 네, 됐습니다. 이제 한번 써보죠. 이링크스라는 커맨드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웹서버의 IP가 몇 번이었지? 그거 어떻게 확인하죠? kubectl. 그렇죠. 여러분 방금 전에 답 맞추신 거죠? 뭐예요? get pads -o wide까지 써주면 뭐가 여기 뒤에 IP가 표시되죠. 이링크스라는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IP를 컨트롤 인서트, 쉬프트 인서트, 카피 앤 페스트해서 붙여쓰기 하고, 원래는 80 들어가야 되는데 웹서버는 기본 포트가 80이라서 생략이 가능하죠. 이렇게 엔터를 타단하고 눌러주면 웰컴 메시지 뜨는데 이거는 이링크스 보이십니까? 웰컴 투 엔진엑스라는 커맨드 라인에서 웹브라우저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컬로 봐도 되고 이러한 약간의 GUI를 좀 흉내낸 메뉴 베이스의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료하려면요, 이스케이프 키 누르고 파일에서 exit 엔터 눌러서 yes 하면 종료됩니다. 아하, 웹서버가 제대로 동작 중이구나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웹서버를 getpads 누구만 보여줘? 웹서버만 보여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강사님 이거 실행한 거랑 똑같은데요? 그죠? 지금 파드가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 kubectl run이라는 명령 내지는 이번에는 create라는 커맨드를 한번 써볼게요. run이라는 명령이랑 아주 비슷하지만 run은
컨테이너를 한 개 실행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create, deploy라는 걸 쓰게 되면 나는 UI라고 하는 컨테이너 파드를 실행할 건데 그거를 3개 실행해줘. 내지는 5개 실행해줘. 5개 실행해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쓰려면 create deploy를 해야 돼요. 머리가 아파요? 네. 아니에요. deploy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지금은 뭐에 집중하자고요? 이런 형태로도 쓰고 저런 형태로도 쓰는구나. 우리가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명령어 사용법을 배우려고 다양하게 써보는 겁니다. kubectl, create, deploy라고 하는 API 리소스를 create, 만들 거야. 이름 붙여야 되겠죠? 뭐라고 만들까요? main UI라고 만들어 볼게요. main UI라는 걸 만들 거야. 그런데 이미지는 뭘 쓸 거예요? 이미지는 뭘 쓸까요? HTTPD라고 하는 아파치 웹서버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뭐가 됐든 상관없지만 아파치 웹서버를 써보겠습니다. 뒤에 콜론 뒤에 아무것도 안 쓰면 레이테스트 버전이 실행되는 거 아시죠? 네, 나중에 도커 통해서 꼭 확인해 주세요. 생략하면 레이테스트 버전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여기 뒤에는 재미있는 걸 쓸 수가 있어요. 뭘 쓸 수가 있냐면 레플리카스, 탭키 써볼게요. 레플리카스 하고 이퀄 한 다음에 뭘 해주냐면 나 HTTPD라는 웹서버를 3개 실행해줘 라고 해줄 수 있어요. 3개 실행해줘. 이게 디플로이를 쓰는 이유예요. 앞에서 kubectl run이라고 쓰는 거는 나 이런 컨테이너 파드를 하나 실행해줘 라는 거고, 지금은 이런 웹서버 메인 UI를 3개 실행해줘 라고 요청해 주는 겁니다. 자, 해서 엔터를 타단 하고 눌렀더니 아주 잘 만들어졌대요.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kubectl getPads? 물론 그렇게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건 뭐죠? kubectl get deploy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저 탭키 쓰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줄여서 deploy만 써도 되고 deployments를 다 써도 되고, 또는 저처럼 탭키 쓰면 알아서 나머지 apps까지, 이게 풀네임이거든요. 자동으로 찍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한다고요. 탭키를 많이 쓰니까.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따단하고 눌러봤더니 뭐가 만들어졌어? 메인 UI가 만들어졌는데 3개가 레디가 돼야 되는데 아직 레디 상태는 아니네요. 자세하게 왜 레디가 아니지 보고 싶으면요, kubectl describe deploy 누구? 메인 UI를 자세하게 보여줘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랬더니 자세하게 보이는데 뭐하고 있대요? 3개를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에러가 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3개가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또 get 명령을 확인해 봤더니 아직도 레디 중이진 않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봅시다. kubectl get pads. 자, 요 메인 UI가 파드 몇 개를 만든다고요? 아파치 웹서버 3개를 만든다고요. 3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만들었네요. 방금 전에. 네, 좀 전에 처음 만들었던 거 웹서버. 방금 전에 디플로이로 메인 UI 3개 만들어줘 라고 했던 거.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고, 명령어에 집중하세요. get pads. getPad -5 해주면요, wide 해주면 자세히 보여줘. 자세히 보죠. 이제 봅시다. 3개나 되는 컨테이너 파드가 4개나 되는 컨테이너 파드가 있는데 저는 얘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kubectl get 파드 누구만 보여줘? 얘만 보여줘. 말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인서트, 쉬프트 인서트. 그럼 얘만 자세하게 보여줘 하고 엔터를 타단 누르면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 친구 IP 몇 번이죠? 10.36.0.1입니다. 저 요거 어디서 실행 중이죠? 노드 2에서 실행 중입니다. 그죠? 자, 저 얘 접속해 보고 싶어요. 컬 해놓고 IP를, 아이쿠 1이 빠졌네요. 자, 10.36.0.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타단 눌러주면 it works라고 하는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치 웹서버가 하나 실행 중. 자, 참고로 여기에서 실행되고 있는 얘는 셋 다 같은 종류의 웹 UI입니다. 메인 UI입니다.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서비스하고 있어요. 세 개로. 자, 우리는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자, 또 다른 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한다고요? 게파디스 웹 서버. 요거 이번에는 이거 보겠습니다. 웹 서버 파드를 나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야물 형태로 보여주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야물 포맷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파드 웹 서버를 야물이라고 하는 마크업 랭귀지처럼 생겼어요. 근데 야물이라는 뜻 자체가 야물은 마크업 랭귀지가 아니야 라는 뜻이니까 저는 마크업 랭귀지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야물 포맷으로 출력해 줍니다. 쿠버네티스가 쓰는 야물 형식이에요. 엄청 길죠? 자, 현재 동작 중인 거라서 엄청 길게 나오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야물 포맷. 자, 야물 형태로도 보여줘. 또 다른 포맷으로 볼 때 제이슨 형태로도 보여줘 하면 제이슨 포맷으로도 보여줍니다. 제이슨 포맷으로 키, 밸류, 더블 코테이션을 가지고 얘는 IP가 이런 IP를 쓰고 있고 이런 노드에서 실행 중이고 현재 상태는 러닝 중이고 이런 상태 정보들까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get 명령과 run 또는 저희는 create 이런 것들을 봤죠. 그런데 저 웹서버 접속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웹서버에 elinks라는 명령 또는 방향키 위로 올려볼게요. curry라는 명령으로 접속했더니 welcome to nginx가 나왔는데 우리 회사 웹페이지는 아니잖아요. 이거 좀 바꿔볼까요? 그러려면 자, 저 지금 뭐 하고 싶냐면 kubectl get paths 여기에 있는 웹서버 얘가 제공해주는 웹페이지를 제 이름의 웹페이지, 홈페이지로 바꿔버리고 싶어요. 뭐죠? index.html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가서 웹페이지를 바꿔봅시다. 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이 kubectl dl exec 뭔가 execute 실행해줘. execute 실행해줘. 뭐를? 파드는 안 써도 돼요. execute라는 명령은 항상 파드에서만 적용되는 명령이라서 바로 뭘 씁니까? 웹서버라고 얘는 이름을 씁니다. 아, 명령어 패턴이 항상 kubectl 다음에 커맨드 다음에 뭔가 타입이 들어가는 건 아닐 수도 있네요. 타입 없이 바로 이름만 들어갈 수도 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명령어 패턴 얘기했을 때 뭐였었나요? 여기 명령어 패턴 얘기했을 때 대괄호로 써놓은 것들이 있죠. 이 대괄호로 써놓은 것들은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중에 방금 전에 저는 뭘 생략했죠? 요 타입을 생략했어요. kubectl exec 바로 이름을 썼죠. 웹서버라고. 그렇게 쓸 수도 있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니 그렇게 쓴 example 다시 봅시다. kubectl exec 웹서버에 접속. 그런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추가 옵션을 붙여서 그리고 대시 문자 2개 써주고 컨테이너 안에다가 적용시킬 명령어를 써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빈 밑에 배시를 쓸 수도 있고 내지는 다른 커맨드를 써도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 컨테이너 내부로 쏙 하고 들어갈 거니까 빈 밑에 배시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하고 엔터를 타단 눌렀습니다. 드디어 여기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온 거예요. 자, 들어왔으니 ls 컨테이너 내부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웹서버 nginx. 참고로 nginx는 cd, usr 밑에 share 밑에 nginx 밑에 html이 웹 문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cd 명령으로 ls라고 봤더니 index.html이 있네요. 내용 볼까요? 캣으로 내용 봅니다. index.html 딱 봤더니 뭐예요? Welcome to nginx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웹페이지죠? 수정해 봅시다. 어떻게? 에코 해놓고 저가 만들고 싶은 웹페이지로. 물론 HTML 태그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HTML 태그에
기술들을 이용해서 정말 멋진 웹페이지를 만드셔도 상관없겠죠. 근데 저는 간단하게 볼 거니까 여기다가 뭐 할까요? sm리 네, 웹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sm리 웹페이지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출력 리다이렉션 넣어주고 index.html을 뭐 해줘? 수정해줘 라고 넣는 거죠. 봤더니 자 index.html이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컨테이너 우리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index.html 수정했어요. 빠져나갑니다. 다시 좀 전에 실행했던 뭐죠? 10.44.0.1이 웹서버의 IP였었죠. 여기로 확인해 봤더니 웹페이지가 바뀌었네요. 그죠? 자, 웹페이지가 바뀌었네. 이렇게 쿠버넌티스에서 동작되는 컨테이너 내부로 EXEC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을 하고 나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동작됐던 로그도 보고 싶은가요? 컨테이너가 어떻게 로그들을 만들었는지 그걸 보고 싶을 때 큐브CTL 로그스 얘도 바로 이름 들어갑니다. 왜요? 파드 로그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웹서버라고 입력하면 웹서버의 로그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웹서버로 접속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입력했었죠.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해줄 수 있냐면 포트 포워딩이라는 걸 통해서 외부 엔드 유저들 우리 쿠버너티스 밖에 있는 다른 유저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뭐합니까? 자, 큐브CTL 해놓고 바로 포트 포워드 이것도 파드에만 실행할 수 있는 거라서 타입을 따로 안 써도 됩니다. 누구? 웹서버. 어떻게 해줄 건데 웹서버의 80 포트를 자 로컬 시스템에 다시 말해서 지금 누구죠? 마스터 시스템이죠. 마스터 시스템 로컬호스트에 80으로 들어오면 80 포트로 포워딩을 시켜주겠어 라는 걸 해줄 수도 있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컨테이너 할 때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형태의 명령을 쓰는 거구나 라고 관점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입력했나 보네요. 80에 대해서 퍼미션 디나이드가 떴네요. 바인드 포트 포워딩 커맨드가 잘못됐나? 포트 포워드 80에 80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failed가 됐죠. 에라. 네, 80 바인드 에라. 잠시요. 요거는 되네요. 자, 보시면 웹서버에 8080으로 콜론 80이라고 지정해 놨습니다. 자, 포트 포워딩 해준 거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시스템에서 한 번 더 접속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한 번 더 세션을 동일하게 세션 하나를 복제하고 그래서 이 마스터 시스템에서 컬 로컬호스트 몇으로 8080으로 접속해 볼 거야. 그럼 좀 전에 그 웹서버가 타단하고 보이게 돼요. 아, 이런 기능도 있구나. 그 정도로 보십시오. 더 자세한 의미는 나중에 파드 공부할 때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쿠버넌티스를 가지고 자, 지금의 경우는 컨트롤 C 해서 취소하고요. 아주 다양한 형태의 명령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보고 디스크라이브도 보고 자, 참 이런 거 하나 한번 또 볼까요? 현재 동작 중인 큐브CTL get 디스크라이브 get 디플로이 누가 있었습니까? 메인 UI 파드를 UI를 몇 개 실행했었죠? 3개. 개수 조절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큐브CTL 에디트 편집해 주세요. 동작 중인 오브젝트를 수정할 때는 에디트라는 커맨드를 쓰는 거예요. 에디트 해놓고요. 누구? 디플로이 메인 UI를 수정해 주세요 라고 엔터 누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VI 에디터가 떠요. 여러분 VI 에디터 사용법은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쿠버넌티스를 원활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해서 밑으로 쭉쭉쭉쭉쭉 내려봤더니 스테이터스 위에 자, 스펙이 있었었죠. 어디 있었나? 여기 라인으로는 21번째 라인 정도 되네요.
그 라인에 레플리카 수 뒤에 숫자 3 나오죠? 이거를 숫자 5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3개 파드를 5개로 확장시켜줘 라는 게 되는 거죠. 이스케이프 키 누르고요. 콜론 WQ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수정됐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죠? get paths 한번 볼게요. 원래는 메인 UI가 3개였는데 지금 몇 개가 됐어요? 5개로 늘어났죠. 자, edit라는 커맨드는 이렇게 동작 중인 API 리소스들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VI 에디터로 연결돼서 실행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사용해 주는 거죠. 이런 게 쿠버네티스 명령들이에요. 아주 다양한 명령들이 있는데 쿠버네티스 명령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정보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명령어 중에 하나를 볼게요. 자, kubectl run 하면 뭐가 실행됐죠? 웹서버가 실행됐었죠? 저는 그 웹서버를 실행하지 않고 야물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웹서버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name nginx 1.14 버전을 실행하는 거를 여기서 그냥 바로 엔터 누르면 포트까지 써볼까요? 포트 80 여기서 엔터 누르면 실행돼요. 근데 이미 여러분 웹서버라는 이름 파드 동작 중이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이미 실행 중이야 라고 잠시요. 뭘 잘못 썼니? name이라고 썼네요. 이미지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좀 마음이 바빴어요. 빨리 끝내려고. 이미지 nginx 1.14 이렇게 하면 이 웹서버라는 파드는 이미 실행 중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로 에러 납니다. 네, 에러 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똑같은 걸 또 실행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실행하는 게 아니라 dry run 실행하자고 run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만 하겠어? 네, 체크만 하겠어? 그랬더니 실행하는데 문제 없네요. 문제가 있었으면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 뜨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네, 보세요. -5 무슨 포맷으로 보여줘? 실행할 수 있는 상태 그거를 야물 포맷으로 보여줘. 이렇게 하면 야물 포맷으로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야물 포맷으로 본 다음에 출력 리다이렉션을 넣어주고 웹서버 path.yaml이라고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쿠버네티스가 사용하는 야물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어디에? 여기에.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파일이 생성이 됐죠. 자, 편집기를 열어볼게요. vi 웹서버 path yaml을 열어줍니다. 자, API 버전은 v1 path. 자, create timestamp는 필요 없어요. 이거 한 줄 다 지우려면 dd 커맨드를 실행해 주죠. 그 다음에 라벨이나 run이나 뭐 name 빼놓고요. 컨테이너 이미지와 포트 밑에 있는 거는 dd dd 명령 반복할 땐 네, repeat 점을 입력하면 되죠. 요만큼만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escape 키 누르고 escape 버튼 누르고 콜론 w 저장하세요. q 종료하세요 하면 웹서버 파드를 실행하는 뭐가 야물 파일이 만들어졌죠. 자, 확인합니다. 수정까지 해서 야물 파일 생성 완료. 그런데 지금 웹서버라는 파드는 실행 중이다 안 실행 중이다? get paths 실행 중이다. 그러면 같은 이름으로 또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뭐하자? 삭제합시다. kubectl delete 파드 누구 지울 거예요? 웹서버 지울 거예요. 엔터 누릅니다. 그랬더니 웹서버 파드가 삭제되고 있어요. 컨테이너 홀라당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웹서버 파드 야물을 가지고 이번에는 실행해 볼게요. 정말 삭제 잘 됐는지 get paths 확인. 실행 중인 거 없죠? 디플로이까지 완전 다 지워볼까요? kubectl delete. 네, 디플로이 지우려면 디플로이 누구? main UI를 삭제해 주세요 하면 얘도 삭제됩니다. 이렇게 삭제가 돼서 getpaths 하니까 뭐예요? terminating 하고 있어요. 삭제 중입니다. 좀 기다리면 완전히 지워지겠죠. 조금 더 기다려야지 지워지네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웹서버 pod.yamar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물로 컨테이너 pod를 실행해 봅시다. 어떻게? kubectl create 파일 누구로 실행해 주세요? 웹서버 pod.yamar로 실행해 주세요. 하면 웹서버 pod가 실행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get pods 하면 보이죠. -5 했더니 -5 y 됐더니 보이죠. 자, 쿠버넌티스 정리입니다. 어떻게 실행했어요? 두 가지 형태로 실행할 수 있네. 파드를 실행할 때 어떻게? kubectl run이라는 커맨드로 실행할 수도 있고, 그때는 제가 이미지 뭘로 실행해줘 블라블라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실행했었죠. 근데 그거 말고 두 번째, 미리 야물 파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kubectl create 파일 웹서버 pod 야물로 실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쿠버넌티스에서 애플리케이션 또 리소스들을 실행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어때요? 쿠버넌티스의 kubectl 명령 사용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지 커맨드들이 많이 익숙해지니까 정말로 핸즈온으로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우리는 오늘 뭘 배웠습니까? kubectl 명령의 사용 방법을 배웠습니다.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쓰다 보면 알아진다. 그리고 kubectl 명령 가지고 야물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와 직접 실행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이것도 배웠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 미래가 오늘입니다. 미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준비하는 오늘이 바로 미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es, raise up, yeah. Go get it, good dog, come on. I to the E to the M and A N.